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10월 29일이 되겠습니다. 10월 29일은 세계 뇌졸중의 날이라고 해요. 뇌졸중 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중풍을 뇌졸중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중풍에 걸리면은 이제 소위 그 뇌가 뇌출혈이 됐든 뇌경색이 되든 이제 뇌가 제 기능을 못 해 갖고서 인제 뭐 반신불수가 된다고. 그렇게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인제 몰아가는 병이 바로 이제 뇌졸중이죠. 그런 병에 노출이 되지 않도록 뭐 건강 관리를 다들 잘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뇌졸중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알아보고요. 오늘이 지방자치의 날이기도 해요. 사실 뭐 저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그냥 뭐라고 하는 분들 많이 있겠지만 뭐 저 자신도 인제 어 지방자치 제도의 한 일원으로서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같은 형태의 지방자치는 상당히 효율적이지 못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런 생각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그 말씀을 한번 좀 드려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제가 교정의 날이었는데 이거는 지난 7월 12일 날 제가 인제 기후각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일본한테 넘겨졌던 감옥 사무, 그러니까 교정시설이죠. 그거를 인제 미군정식이었던 1945년 10월 28일 바로 어제 인제 돌려받은 날이기 때문에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인제 어제 10월 28 일이 인제 교정의 날로 인제 정해졌습니다. 교정의 날도 작년에 제가 한번 말씀을 이제 드리기는 했었습니다. 그래도 인제 뭐 교정사무, 감옥사무 이걸 인제 다시 돌려받아 갖고 이제 우리 스스로 잘못한 사람을 단죄하는 우리가 만든 법에 의하여 그런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날이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세 가지 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간략하게 공부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계 뇌졸중의 날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뇌졸중. 흔히 우리가 그 중풍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영어로 스트로크라고 합니다. 스트로크. 이 중풍에 걸리면은 정말 참 뭐 본인도 본인이고 주변 가족도 참 정말 괴롭죠. 치매만큼이나 주변 사람들 모두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질병이 바로 이 뇌졸중 중풍이 되겠습니다. 뭐 반신마비가 된다든가 그래서 뭐 혼자 뭐 거동하는 것도 불편하니까 운동을 하려고 해도 꼭 데리고 나가야 되고 왜냐면 인제 그 불편한 상태에서 나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쓰러지고 나면은 인제 일어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꼭 이제 보호자가 인제 따라다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인제 있죠. 이게 참 이 중풍, 뇌졸중 그리고 치매 어 정말 그 굉장히 고통스럽고 골치 아픈 병이에요. 노인성 질환이죠. 이런 그러니까 진짜 그 질병을 앓아도 장기간 앓게 돼요. 그러니까 인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노인성 인제 질환이라고 하는데 그걸 우리나라 노인 장기 요양보험에서 인제 그분들을 케어하는 그런 제도를 인제 만들어 갖고 있죠 지금. 그 노인 장기 요양보험은 일본의 그 개호보험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인제 같은 그 성격의 보험입니다. 일본 맨 처음에 인제 독일에서 인제 그 보험 제도를 이렇게 만들어 갖고 그 일본으로 들어오고 또 우리가 인제 그걸 받아들여서 지금 뭐 시내 곳곳에 보면 요양병원과 그다음에 요양원이라고 써 있는 그런 데가 많은데 모두가 인제 이 노인성 질환을 그 케어하는 그런 의료기관 내지는 어 요양기관이 되겠습니다. 예 그럼 뭐 인제 이 상당히 포괄적인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중에 하나가 바로 인제 뇌졸중이 이제 되는 거예요, 그 대상 질병이. 역사를 보겠습니다. 세계 뇌졸중의 날은 세계 뇌졸중 기구 월드 스트로크 오거나이제이션 그러니까 WSO네요, 줄여서. 세계 뇌졸중 기구에 의해 2006 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세계 뇌졸중의 날은 뇌졸중 질환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뇌졸중 질환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제정된 기념일입니다. 경각심 을인데 경각심 율로 됐네요. 요즘 그 뭐 정율성인가 뭐 하는 그런 이름이 하도 나와 갖고 저도 모르게 율자가 들어간 것 같아요. 자 2010 년에는 뇌졸중을 보건 비상사태로 선언을 했습니다. 그만큼 인류에게 고통을 주는 가족 모두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질병이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예.
그래서 그에 대한 인식의 날을 만들자는 아이디어는 1990 년대 유럽 뇌졸중 이니셔티브와 함께 시작을 했는데 뭐 재정적인 그 이제 어떤 제약 같은 것이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는 못하고 월드와이드하게는 못하고 근데 유럽 쪽, 유럽에서만 이제 진행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럽 뇌졸중 기구 European Stroke Organization ESO가 5월 10일 날 뇌졸중 인식의 날을 이제 기념을 이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2004년 10월 29 일에 세계 뇌졸중 기구는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리는 세계 뇌졸중 대회에서 10월 29 일을 세계 뇌졸중의 날로 제정을 다시 했네요. 그래서 2009년 세계 뇌졸중 기구는 뇌졸중 인식과 예방 및 치료의 주요 문제에 대한 대중의 인식에 대한 보다 지속적인 접근 방식을 구축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접근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죠. 항상 옆에서 어 노인성 질환의 발생 그 연령대에 있는 그 노인들을 보면서 뭔가 발병이 되나 안 되나 이거 참 이 옆에서 이게 바라다보고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인제 예방할 수 있는 시간을 버는 거죠. 그다음에 인제 뭐 어쩔 수 없이 인간이 노화 때문에 뭐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질병에 걸리게 돼 있는데 그럼 그에 대한 치료 뭐 이런 것들을 이걸 모든 사람이 많이 그 알게 되고 정보를 공유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뭔가 지속적으로 그 질병에 대해서 접근도 가능하고 또 접근을 해야만 치료가 되니까 예방이 되고 좀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요즘 그 캠페인도 벌린다. 이렇게 그 지금 세계 뇌졸중 기구에서는 인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인제 매년 관련 주제로 캠페인을 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인제 의료진을 인제 우선적으로 하는 그런 캠페인이 되겠죠. 2021 년에는 Minutes Can Save Lives. minutes 이게 순간이란 뜻이 되겠네요. 짧은 시간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짧은 시간에 can save lives 생명을 구한다. 그다음 2022 년에는 precious time이라고 하는 precious라고 하는 건 이 어떤 사건이 있기 이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골든 타임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 고 시간 동안에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은 뭐 뇌가 굳어진다든가 그렇게 되면 인제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이 예방을 하고 뭔가 그 질병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은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아 이것이 스트로크다.' 이런 판단이 있으면 그에 맞는 조치를 바로 취하면은 그 스트로크가 가는 걸 방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뇌졸중 징후와 증상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한 조기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사람들을 독려하고 교육하고 격려를 한다라고 돼 있어요. 또한 더 나은 시설을 지원하고 뇌졸중 치료에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기 위함에 이런 어 기념일을 만들자라고 이제 호소를 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뇌졸중, 중풍 이렇게 얘기하는데 스트로크 이게 과연 무엇인지 좀 한번 알아볼까요? 뇌 즉 머리에 생기는 질환이다. 뭐 여러분들 다 뭐 아시겠죠. 뇌졸중 모르는 분 없을 거예요. 중풍이라는 말도 우리가 또 쓰기도 하지만 뇌졸중은 뇌의 기능에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급속히 발생한 장애가 상당 기간 이상 지속되는 것으로 뇌혈관 병 이외의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상태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뇌혈관 이외에 다른 원인은 없다라는 얘기죠. 즉 뇌혈관이 터지거나 막히거나 이래 갖고서 인제 발생되는 것이 바로 뇌졸중이에요. 그 밑에 그 말이 써 있죠. 뇌졸중은 뇌혈관이 막혀서 발생하는 뇌경색. 혈관이 막히면은 인제 그 혈관이 굳어버리겠죠. 예. 이제 찐득찐득한 뭐 이 어떤 그 건더기 같은 그런 이제 피가 돌아다니다 뇌혈관은 좁잖아요. 예 그런데 인제 쫙 걸리는 거예요. 그 심근경색 오듯이 똑같은 그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인제 어 너무 뇌압이 세거나 아니면은 그 외부 충격에 의해서 인제 뇌혈관이 터질 수가 있죠. 그러면 그 터진 뇌혈관을 통해서 피가 나와 갖고 뇌의 그 전체를 이렇게 피로다가 이렇게 꽉 채워 버리면 인제 거기서 또 인제 인제 장애가 발생이 되는 거죠. 이제 그건 뇌출혈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병원에 이제 가시면은 요런 이미지를 많이 볼 거예요. 옆에서 이렇게 찍어 놓은 이걸 세지털 이미지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CT에서는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내기가 어렵고 MR에서는 이렇게 X, Y, Z 축이 있으면은 이게 이 Y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사람을 단면을 자른 그 그림을 만들어내는 거죠, MR이라는 기계가. 여기 보면 이제 뇌출혈, 뇌색전증, 뇌혈전증 이제 이렇게 뭐 막힌다든가 부어오른다든가 그다음에 뭐 이렇게 터진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뇌졸중의 원인이 되겠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요건 썸네일이지만은 뇌졸중에 대한 설명을 제가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자 그런 인제 뇌졸중이 사망 원인이 이제 1 위다 이거죠.
뇌졸중은 전 세계적으로 널리 퍼져 있으며 현재도 단일 질환으로 가장 큰 원인이자 전 세계적으로 두 번째 큰 사망 원인입니다. 한국에서도 단일 질환으로서 뇌졸중의 사망 원인이 1 위이며 전체적으로 암, 심장 질환 등에 이어서 네 번째다.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매년 전 세계에서 1,200만 명이 뇌졸중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3 초마다 1 명씩 뇌졸중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고 6 초마다 1 명씩 뇌졸중으로 목숨을 잃는다. 아, 이게 좀 오타가 많이 났네요. 제가 사실은 이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오탈자를 쭉 봤는데 아까 볼 때는 분명히 없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또 나오네요. 몇 군데. 한 서너 군데 또 나왔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50대 이상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아, 여기도 또 있네요. 환자 및 뇌졸중 가족력이 있는 사람. 그다음에 혈관 질환, 고위험군, 흡연과 음주가 잦은 사람은 뇌졸중 고위험군이라고 할 수 있다. 있습니다. 그래서 흡연과 음주, 담배와 술은 뭐 빠지는 곳이 없습니다. 자, 뇌졸중 환자의 60~70%가 고혈압에 해당이 되며 정상인에 비해서 뇌졸중 위험률이 많게는 5배가 더 높다. 네. 당뇨 또한 동맥경화증에 의한 관상동맥 질환, 뇌혈관 질환 등 당뇨병이 없는 사람보다 있는 사람의 경우가 그 빈도수가 2~4배 더 높다라고. 그러니까 당뇨병 엄청난 여러 가지 합병증이 있는데 정말 그 이제 조심해야 될 질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참 크게 착각했던 게 당뇨병에 걸린 사람들이 당뇨약을 먹으면 당이 조절이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또 그렇지도 않은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증상을 완화하면서 열심히 운동을 해서 또 인제 뭔가 신진대사를 시켜주고 그래야지만 인제 그 건강이 유지되는 이제 그런 질병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특히 심장 질환이 있는 경우 뇌졸중의 발생 위험률이 심장 질환이 없는 사람보다는 17 배가 높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질환은 한국의 전체 뇌졸중 원인 중 20~30%에 해당되는 질환이다라고 되어 있네요. 글쎄요, 뭐 1,200만 명씩 전 세계적으로 이제 발생이 되고 또 사망 빈도도 높고 그렇다는 얘기는 정말 심각하게 조심을 해야 될 그런 질병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뇌졸중의 전조 증상이 있다. 보통 뇌졸중의 전조 증상으로 어지럼증, 두통, 이명, 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 현상들로 알고 있지만 뇌졸중은 전조 증상이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뇌졸중의 다른 증상으로는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운동장애, 피부를 만져도 느낌이 안 나는 감각장, 말이 잘 안 나오는 언어장애가 있고 심할 경우 의식이 없어지는 의식장애 또는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심한 두통이 이제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뇌졸중을 예방하는 방법으로는 음 건강한 생활 방식을 유지한다. 굉장히 당연한 얘기죠. "건강한 생활 방식이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음 뭐 그 밑에 인제 윤류 일일이 인제 열거를 했네요. 금연을 합니다.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얘기죠. 음주를 합니다. 술을 마시지 말라. 규칙적인 운동 등으로 신체 활동을 한다. 나트륨 육류 당분을 자제한다. 정기적으로 건강 검진을 받는다. 금연의 경우 흡연자가 금연을 하여 일반 사람과 비슷한 수준이 되려면 5년 동안 금연을 해야 일반 사람과 비슷한 사망률이 된다. 그러니까 그냥 한마디로 다시 얘기하자면은 그 담배를 피우는 것은 상당히 높은 사망률을 나타낸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건강한 생활 방식을 유지하면서 정기적으로 건강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예, 뭐 중요한지 압니다, 사실은. 그러나 그게 살다 보면 또 쉽지가 않더라고요. 환자한테 약을 털어 넣어 주는 간호사인지 자녀인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부지런히 그 약을 입에다 털어 넣네요. 그다음에 오늘이 이 지방자치의 날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방송 번호 223 번으로 지방자치의 날에 대해서 인제 설명을 했네요. 재작년이 되겠네요 벌써. 참 세월이 빠르군요. 그런데 인제 이제 가끔 그런 질문을 드리는데 "과연 지방자치가 우리한테 필요한 제도냐? 옥상이고 이건 예산 낭비하는 어떤 그 예산 잡아먹는 하마와 같은 그런 제도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뭐 그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들으면은 기분 나쁘게 들릴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를 뭐 한다고 하더라도 집행기관은 동일한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는 조직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광화문 내거리에다가 대형 태극기를 걸어 놓고 지나다니는 사람이 태극기에 대한 어떤 경외감 내지는 태극기를 존중하려고 하는 마음을 고취시키려고 했는데 그걸 그 그
국기 계양대를 만들려고 한 그 자리가 서울시 땅이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아 나 그거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바람에 결국은 음 광화문에 대형 그 태극기 개양 시설을 못 만들었어요. 참 이게 소위 그 인제 중앙정부 그러는데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정부의 어떤 그 정책이 일선까지 미치지 않는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봅니다.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정말 "이게 나라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정말 이게 나라인지 음 "이건 나라냐?"고 거꾸로 묻고 싶은 그런 얘기죠.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얘가 인제 아까도 잠깐 그 이름을 언급했었지만 그 정일성이라는 그런 어떤 중국 그 군가라든가 그다음에 어 인민군 북한 인민군 6.25 때 그들을 위한 군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갖고 음 정말 어린아이들까지 이 전투 현장이라는 그 사지로 내몰았던 그런 인제 북한의 군대를 위해서 음악을 작곡하고 노래하고 했던 그런 정일성이라는 그런 음 인물. 우리 이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면은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음 당연히 인제 역사의 법정에 세우고 처벌을 해야 될 인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라도 광주시에서는 뭐 정일성 거리를 만들고 역사 공원을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음 이것은 정부의 기능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아주 타락한 그 정치 지도화가 된 것이 바로 오늘날 대한민국의 지방자치제도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예를 들어서 학생들에 대한 학교에 대한 업무 지시를 하기 위해서 교육부 장관이 교육 부령으로 뭔가를 하다라면은 그걸 소위 그 교육감이라는 음 그 인간들이 그걸 우리는 그거 못 받아들인다고 거부하고 그게 무슨 나라예요 진짜. 이건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나라를 운영한다는 것은.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운영하는 사람이 엉터리고 하면은 이제 그 제도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바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지방자치제도가 바로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고 그런 성격을 띠고 있고 그러한 음 어떤 규범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쌍한 그런 한심한 그런 국가 사회가 어 그 근간이 되는 게 지금 이 지방자치제도 아닌가 우리나라에. 그런 생각을 이제 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에 대해서 공론화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그렇게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이 어 우리에게 주는 시사되는 바는 정말 의미가 큰데 정말 다들 어쩌라고 하고 내 배를 짜라고 배 짜라고 이렇게 나와 버리면은 정말 힘들죠. 그래서 뭐 어떻게 좀 하면은 무슨 법치가 어떻고 좀 답답한 얘기예요. 자 그리고 어제는 인제 교정의 날이었습니다. 이제 교정이라고 하는 건 과목사무를 얘기하는 거죠. 오늘 지난 7월 12일 날 기후각서 체결일 해서 기후각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 드렸는데 이것은 대한민국의 과목 사무 사법권을 갖다 일본에 넘긴 날이에요. 1909 년이면 한일 합방되기 한 1년 전인데 7월 12 일이니까 정말 참 그 당시에 무책임했던 정치가들의 탓이 아닌가. 그리고 인제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뭔가 자율성을 가져야 되는데 다 그냥 그걸 넘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이제 식민지가 인제 된 거죠 그다음에. 어찌 됐든 그렇게 기후각서를 체결해서 과목 사무를 넘겨줬는데 1945 년에 인제 해방이 됐죠 그야말로. 그래서 인제 미군이 들어와서 미군정을 인제 실시를 하면서 10월 28일 바로 어제가 되겠습니다. 음 그걸 인제 과목 사무를 인제 미군정이 도로 돌려받은 거예요. 물론 뭐 우리나라 정치 어떤 조직, 정치 시스템이 인제 돌려받은 게 아니고 미군정이라는 인제 또 다른 이질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시설을 접수한 날인데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넘겨받은 거나 다름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날을 10월 28일 교정을 접수한 날이다. 이렇게 우리가 음 알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제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감사 나눔 신문이라는 게 있는데
이 감사 나눔 신문이라는 게 바로 이 교정 업무에 대해서 그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그런 인제 언론 매체더라고요. 우리나라 교정 시설이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되고 있는데 한 500개 될까요? 뭐 교도소라든가 뭐 이런 거 다 포함해 갖고. 네, 하여튼 이상과 같이 세계 뇌졸중의 날, 스트로크라고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인제 지방자치의 날, 우리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그런 제도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인제 어제지만은 우리가 교정의 날을 이렇게 지나왔다라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그 역사적인 사실을 포함해서 의학적인 지식, 그다음에 제도적인 그런 문제까지 한 번씩 깊지는 않지만은 그 터치해 봤다라는 게 이제 중요하니까 그런 기념일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네,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